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에 다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대도시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강력한 BA.5 변이가 발견된 가운데 봉쇄를 조금씩 풀던 중국에서도 또다시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통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11개 도시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전면 또는 부분을 폐쇄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8%가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감염병 사태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대규모 집단 시위를 일으키며 유혈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의 집단 시위에 당황한 중국 당국이 결국엔 일단 항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연임을 앞둔 시진핑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공산당은 당정, 간부 배우자와 자녀의 영리활동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올 가을 20차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반부패 투쟁 기조를 강화하고 당내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인데요. 인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이 규정은 주요 간부의 가족들이 기업 투자를 하거나 고위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간부들은 가족의 기업 운영 활동 상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변동 상황이 생기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또 공산당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간부의 직위를 박탈하고 그 가족을 관련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정부는 시진핑의 사면임을 결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 댓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댓글 실명제 관리와 불법 댓글러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를 명시한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댓글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신분 인증 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자의 댓글을 평가해 이용 가능 서비스의 범위를 세분화하는 등급별 관리 제도를 구축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률 위반으로 신뢰를 잃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댓글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즉,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재가입을 통해 계정을 새롭게 개설하더라도 댓글을 달 수 없도록 댓글을 원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용자들이 법률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국 당국의 목적이라고 했지만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법률과 규율 위반을 들어 신문기자의 기자증 발급을 보류하는가 하면 소셜미디어 사용자 계정에 IP 소재지를 공개하는 등 당대회를 앞두고 언론과 여론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은 사상 검열에 활용할 첨단 AI 기술까지 동원해 공산당원들이 얼마나 당의 은혜를 느끼고 당의 말을 받아들이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줬는데요. 이런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올 가을에 열리는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직 연임을 확정지으며 인민영수라는 칭호를 갖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영수라는 칭호는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오쩌둥에게 붙였던 칭호인데요. 중국 지도자에 대한 최고 존칭으로 살아있는 한 공직이 없어도 지속되는 최대 권력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홍콩 명보는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당의 핵심, 군 총사령관에 이어 정식으로 인민영수 칭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당, 한 명의 영수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선전 문구가 이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올해 중국 각 성, 시, 자치구에서 진행된 지역별 당대회에선 이미 영수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었는데요. 산시, 허난, 광시, 구이저우 등 당대회 업무보고서에는 시 주석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영수의 당부를 명심하라는 등의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 정치학자는 앞으로 시 주석은 국가 주석이나 당 총서기를 맡지 않더라도 영수이자 핵심으로서 그가 살아있는 한 영향력은 1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시 주석이 인민영수 칭호를 얻으면 덩샤오핑처럼 당과 국가 사무에 최후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즉, 과거 덩샤오핑이 핵심이라는 칭호를 만든 뒤 국가 주석이나 총서기직을 맡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인들은 시진핑의 영수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런 상황에 중국에 대규모 사태가 발생하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동안 숨죽여왔던 중국인들이 집단 반발 시위에 나서면서 유혈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얼마 전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있는 인민은행 건물 앞엔 피 같은 내 돈 돌려달라는 중국인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허난성 소형 마을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없게 된 전국의 예금주 수천 명이 몰려와 집단 항의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허난성 정저우시 인민은행 본부 앞에 전국에서 몰려온 예금자 3천여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허난 정부의 부패와 폭력에 반대한다. 자유, 평등, 공정, 리커창 총리가 허난을 조사하라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당국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시위대는 물병을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공안들이 대거 현장에 배치된 가운데 흰색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예금주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등 유혈 사태로 번졌는데요.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위저우 신민성 마을은행 등 허난성의 소형 농촌은행 4곳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예금자 40만 명에 대해 예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영업하는 작은 은행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내세워 중국 전체에서 예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은행 대주주인 허난 신차이브 그룹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됐고 금융당국은 예금을 비롯한 이 회사의 금융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은행 실소유인 사업가 리모 씨는 사이프러스 국적을 얻어 미국으로 도피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돈을 찾지 못한 예금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들 은행의 예금 인출 사고 규모가 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금주들은 이날 집회에서 탄압 반대, 인권과 법치를 요구한다고 외쳤지만 사법경찰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결국 강제 해산에 돌입하면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부상을 당하는 등 현장은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순식간에 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피를 흘리기도 했는데 실제 중국 경찰은 멀찍이 떨어진 채 이런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 웨이보엔 허난성 인민은행 수천 명 예금주 포위당해와 같은 검색 키워드가 삭제됐고 관련 게시물도 찾아볼 수 없게 된 상태인데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앞두고 중국 SNS와 포털 사이트에서 시위 관련 영상 및 관련 자료들을 모두 삭제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혈 사태로 번진 피해자들의 집단 시위에 놀란 중국 당국은 일단 피해금 일부를 먼저 대신 갚아주겠다면서 사태 수습 시도에도 나섰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이번 예금 인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 위안, 약 1,000만 원까지 대신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허난성 당국이 먼저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돈을 주고 나중에 정부가 문제 은행에서 돈을 돌려받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국인들이 묶여있는 돈은 훨씬 큰 금액인데요. 수사를 빌미로 중국인들의 돈을 정부로 귀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이 들통나버렸는데요. 앞서 예금주 항의와 요구가 계속되자 중국 당국은 이들이 은행에 항의 방문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1,300여 명의 건강코드를 격리 대상을 뜻하는 적색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역용 스마트폰 건강코드가 주민 이동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중국에서 또다시 건강코드 조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온라인 출금이 막히자 돈을 빼기 위해 정저우에 있는 은행 사무실을 찾았는데 갑자기 건강코드가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출입이 막혀버린 것이죠. 중국에서 건강코드는 신상 정보와 이동 경로, 감염병 검사 결과 등이 담긴 방역 신분증으로 우리의 QR코드와 같은데요. 건강코드에 빨간색이 뜨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중국 당국이 건강코드를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ATM에서 돈을 못 빼도록 하고 은행에도 출입을 강제로 막아버리는 심각한 통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건 이번 예금주 피해자 시위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사면임 계획에 치명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수천 명이 모여 당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시진핑의 사면임을 확정짓는 당대회를 불과 3, 4개월 앞두고 중국 당국이 치안과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건 중국 당국에선 굉장히 당혹스러울 텐데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 시진핑이 억지로 붙이려고 하고 있는 인민 영수 칭호 또한 중국인들의 큰 반발에 놓여 있습니다. 시진핑은 10년간 집권한 전임자들의 관례를 깨고
사면임을 확정지으며 장기 집권의 길에 들어설 것으로 자신만만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에 그 앞날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끝까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